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자, 대한민국 명실공히 원전 강국이죠. 하지만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폴란드 뽕트누프 원전 건설 2단계 사업 수주를 위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팀 코리아로 뭉쳤어요.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될까요? 우선은 아주 경쟁력이 좋은 기업들이 나섰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한국수자원자력 그리고 건설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뭉쳐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어. 그렇지. 특히 2단계 사업을 주도하는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4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당시에 두산빌리티 그리고 대건설과 원전 사업을 논의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원전 사업을 논의한 것도 기대감을 또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거 진짜 궁금해져요. 동유럽 국가 원전 건설 수주의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는 거죠. 폴란드가 하면 네, 그렇죠, 동남아가. 그렇죠. 그 폴란드 옆에 어떤 국가들이 있어요?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이런 기업 그런 그 국가들이 있죠. 이런 국가들 중에서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잠깐 준춤하는 시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 자리를 쟁취한 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수원은 2018년도부터요 정기적으로 원전 운영 정비 경험을 교류했던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인 포톤이라는 기업이랑 2022년도에 원전 기술과 이 원전 사업을 같이 개발해보자라는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의 신규 원전 사업은 물론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및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원전 엔지니어링 사업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약속된 상황이에요, 지금. 뿐만이 아니라 신한운 1, 2기를 참조해서 체코 수출 원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무총리가 직접 순방을 하는 등 원전 외교까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지금부터라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에 조금 좀 찬물이라 그럴까요? 약간 끼얹어야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원전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좀 불강력적인 시기예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시켰기 때문에 또 발생된 사고이기도 하고 그런 좀 경각심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보완을 좀 해나가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형 원전 모듈을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바로 대형 원전보다 사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즉 SMR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뜨고 있는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커다란 굴뚝이 있는 대형 원전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위압감도 느껴지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세계 원전 시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급부상 중입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랑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이 뭐냐? 배관이 없습니다. 배관이 없이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500메가와트급의 중소형 원자로를 건설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랜트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모듈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조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이 되니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그 단점 중에 제일 큰 게 아까 출력이 좀 작다. 아, 맞아요. 500메가와트 이하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큰 단점이긴 해요. 뭐예요? 바로 그 생산된 전기 단위당 폐기물이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좀 큰 치명적인 이게 단점이네. 치명적인 좀 단점이에요. 문제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산업계에서 원전 산업계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또 요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선두를 또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SMR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소형 모듈 원전도 먼저 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후발주죠. 그래요? 네. 아쉽다. 이상하게 앞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왠지.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기술 강국 아닙니까? 또 마음만 먹으면은 또 금방 또 잘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 갖고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소형 모듈 원전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에 지금 힘을 입은 SMR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 구성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현건설, SK그룹, 삼성물산, G건설, ENC, 투자금융, 한국전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38억 7천만 원 정도의 그 R&D 예산이었는데요. 지금은 332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 R&D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크기를 더 줄여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초소형 원자로. 초소형 원자로. 초소형 원자로 MMR이라고 합니다. SMR이 아닌 MMR. 초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사용 범위가 넓어요. 전기차 충전소. 원자력으로 전기차를. 그렇죠. 그리고 우주 탐사 같은 거. 그래서 빌 게이츠가 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요. 초소형 원전. 자, 원전 건설만큼이나 해체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영구 정지된 원전이 194기라고 들었는데요. 이 원전 해체를 했을 때 여기 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무려 549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규모를 보니 오히려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체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잘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르택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원전 관련 유망주 머니주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뭔가요? 자, 갑시다. 이 520조 원 산업의 시장성을 갖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호랑이 입속으로 그냥. 그렇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경쟁력이 얘기인데. 있다라는 거예요. 방사능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산소를 계속 압축시켜 넣어야 돼요. 절대로 그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컴프레시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자, 정말 강력한 힌트입니다. 홍주원 소장의 원전 관련 유망주 원전 사업 점유율 1위인 중국에 진출한 기업. 이 기업이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